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임예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연말이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캐롤이 듣고 싶어질 때? 올해 연기대상, 연예대상은 누가 받을까 궁금해질 때? 저는요, 항상 지나가던 건물 앞 나무에 어느 날 갑자기 노란 조명들을 감아놨을 때,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금색 조명이 화려하게 반짝거릴 때, 이때 정말 연말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주말 지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출근할 때 보니까 평택역 광장에도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서 있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올해가 벌써 끝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6일 평택역 광장 앞에서 2015년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평택 시민들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노래 공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자리였다는데요. 트리에 조명이 켜지자 시민들은 기뻐하면서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부분은 봄, 사랑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름, 행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은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죠. 소크라테스는 결혼해보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당신은 더욱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이 밖에서 열심히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집안일은 아내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느덧 딸아이는 나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딸아이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아빠가 되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나 자신에게도 도전인 마라톤을 시작했다. 아빠랑 오늘부터 매일 뛰는 거야. 처음엔 힘들겠지만 4km를 완주할 때까지 열심히 뛰자. 처음에는 나도 딸아이도 채 1km를 뛰지 못해 숨이 차오르고 발걸음이 느려졌다. 딸아이는 숨이 가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들어하더니 어느덧 2km를 뛰었을 때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여보, 아직은 너무 무리예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죠. 말리는 아내에게 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걱정 마.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해. 꼭 완주하고 말 거야. 사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동안 딸에 대한 미안함을 자책하며 이를 악다물고 끝까지 뛰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4km를 완주하고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딸아이와 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마라톤을 하러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에는 딸아이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처음에는 아빠가 무슨 뜻으로 마라톤을 하는지 몰랐어요. 마라톤을 하기도 싫었고요. 아빠도 힘들어서 이틀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실 줄 알았어요. 근데 1달 넘게 아빠와 달리면서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처음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날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몰래 숨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실 줄 알았던 아빠가 4km를 완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에 쓰러지는 모습도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다음날도 어김없이 나가셨잖아요. 그 다음날도.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전처럼 금방 천사 같은 딸이 될 순 없지만 저 노력할게요. 조금씩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자식의 사춘기 꼭 한 번쯤은 겪게 마련인데요. 아마 지금도 자녀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혼도 내고 싶고 너만 사춘기 겪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다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래도 그런 가시 박힌 말보다는 가까이에서 살을 부딪히며 마음을 전할 때 통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 아침을 여는 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려온다. 도란도란 도마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 기름에 지글거리며 익는 계란 프라이 소리, 칙칙 밥이 익으면서 기차와통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전기밥솥, 그리고 라디오 소리. 어머니는 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식사를 준비한다. 찌개나 밥이 다 되길 기다리면서 부엌 한쪽에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듣곤 하신다. 한 번은 어머니께 왜 라디오를 끼고 사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꿈이 보이잖니? 꿈? 어머니 나이에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게 여겨졌다. 그 나이에도 꿈이 있을까? 새로운 꿈을 갖기엔 힘들 테고 과거에 가졌던 꿈을 되살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며칠이 지난 뒤였다. 어머니 꿈이 뭐였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치 지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듯 표정에 생기가 있었다. 한참 만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 꿈은 성악가였어. 성악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대답에 잠깐 당황스러웠다. 성악가? 성악가라뇨? 뜻밖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은 참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 어머니가 성가대에서 노래하시는 걸 직접 보지 못했기에 노래 실력이 어떤지는 몰랐다. 어머니가 성악가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왜 꿈이 성악가였는지 듣고 싶었다.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했다. 어른들이 내 노래를 들으시곤 성악가가 되면 잘하겠다고 칭찬했지. 어머니도 내심 그렇게 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가난했던 시절이라 성악가가 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어머니는 성악에 대한 열정을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다. 결혼 뒤에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낳고 집안일에 파묻혀 살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그 옛날 성악가의 꿈은 꿈으로만 남게 됐다. 지금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이자 아줌마로 살아가고 계신다. 어머니가 만약 그때 성악을 전공했으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쵸. 우리들의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엄마의 삶과 맞바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 많았던 진희, 정숙이, 혜연이의 삶 대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면서 주부의 삶, 엄마의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언젠가 꼭 한 번쯤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연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평택시 교향악단의 무대가 정말 많았죠. 이분들 덕분에 이젠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클래식에 대해 익숙하고 친근한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직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라는 공연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조수미 씨가 불러서 친숙한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또 CF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투우사의 노래를 비롯해서 아리아리랑 청산의 사르리라따와 같은 우리 노래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5시 한국 소리터 지영희 홀에서 열리는데요.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따뜻한 감성 충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임예린이었습니다.